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제가 오프닝에서 언급한 그 사안으로 가야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국 임명권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어제 밝혔습니다. 네, 전제 조건으로 여야가 합의를 해올 때까지, 그때까지 무기한 보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결국엔 민주당 요구를 거부한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어제까지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였잖아요. 예. 근데 여야 합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민주당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는 근거를 몇 가지 댔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는 권한대행이 쓰는 건 좀 자제해야 된다, 소극적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는 여야 합의 없이 그렇게 임명한 사례가 없었다 이렇게도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인상적인 표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인의 거취나 영역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 내가 탄핵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그런 뜻일까요? 그렇게 이해되죠. 탄핵을 감수하겠다라는 거고, 저도 뭐 기존에 이제 여러 번 취재하는 내용들 말씀드리면은 헌법재판관 임명보다는 특검법안에 대해서 입장을 우선 정리할 것이고, 특히 민주당의 압박 때문에 결정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정부 쪽 이 인사들의 멘트가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이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민주당은 곧바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겁니다. 네, 입장이 확인됐네라고 하면서 바로 탄핵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제 바로 본회의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 시간도 최대한 빨리 해서 오늘 바로 표결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임명권을 사용하지 않겠다, 여야가 합의해와라,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럼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시간을 갖고 좀 한대행을 설득해본다든지 여당과 합의를 해본다든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탄핵으로 가네요. 네, 속도전으로 간다라고 보면 되고요. 좀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거는 왜 이렇게 선택적으로 권한을 사용하느냐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지난 19일에 양곡관리법 포함해서 6개 법안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적극적인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는데 왜 유독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또 자제하느냐 이런 비판을 하면서 바로 탄핵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탄핵안에는 근거를 좀 여러 가지를 담았는데 총 5가지 사유를 담았어요. 총리 때 있었던 사유는 2가지인데, 그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공모하고 묵인하고 방조했다, 이거 첫 번째 이유로 들었고요.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이게 다 지금 국무총리가 의결해가지고 대통령이 제거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다 관여가 돼 있었다, 이것도 짚었고요. 그다음에 권한대행 때 했었던 일은 이제 어제 있었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하고, 그다음에 한한 체제라고 불렀었잖아요. 한동훈, 한독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이것도 이제 넣었고요. 그다음에 내란 상설 특검도 임명을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3가지를 권한대행 때 잘못한 일로 적어서 민주당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 탄핵 사유를, 그러니까 총리 때 한 일 3가지, 권한대행 때 한 일 2가지 이렇게 섞은 뭐 이유도 있을까요? 이제 이게 어떤 걸 가지고 탄핵을 하느냐, 뭐 이걸 가지고도 의결 정족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해석들이 있거든요. 일단 민주당은 이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검찰이 기소를 할 때 여러 가지 혐의들을 싹 다 넣고 기소를 한 다음에 이 중에 일부만 유죄가 나와도 유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모든 혐의를 다 담아서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총리 때 잘못한 걸 가지고 탄핵을 하면 총리 기준, 아니면 이제 권한대행 때 잘못한 걸 가지고 하면 권한대행 기준, 이런 식으로 의결 종족수에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좀 미련에 방지를 하겠다, 둘 다 넣어서, 이런 의도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럼 오늘은 우원식 의장이 정할 건데, 그 기준을 정할 건데, 만약 우원식 의장이 오늘 151 기준입니다라고 해서 151로 통과가 됐는데 그게 헌재에서 그거 아니에요, 200석이요라고 할 경우 민주당에선 탄핵 사유 보세요, 이 중에 총리 때 한 일이 3가지나 있었습니다, 우린 총리 자격으로 탄핵한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것도 염두에 둔 걸까요? 그런 논리를 댈 수는 있는데, 근데 다만 그런 과정은 이미 헌재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면 사실 종료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전에 이미 논리를 제공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염두에 둔 건 아니고 그냥 싹 이미 다 긁어 모았다, 그렇죠.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결정하면 거예요? 그건 이제 종료가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선출안에 이 표결 불참함으로써 입장을 좀 밝혔어요. 이제 헌법재판관 선출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제 상황을 조금 짚어보면 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목 3명의 명단 자체는 합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가 돼 있는데, 그렇죠.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걸 권한대행이 임명할 권한
이상까지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선출안에 표결에 불참을 했고요. 어제 본회의 있기 전에 두 번의 의원총회를 했는데 당론으로 입장을 결정하진 않았는데 예. 불참으로 사실상 정리가 된 걸로 보이고요. 이 과정에서 이탈자들도 있었습니다.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한지아 의원, 그러니까 4명의 의원은 가서 표결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3인 임명 표결, 그러니까 네. 인준 표결에 4명 참여한 거죠. 소위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그런 의원들이죠. 예. 이제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도 혼란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어제 임명 인준 표결에 참여한 4명은 오늘 한덕수 탄핵에도 찬성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네요. 혹은 네. 4명을 넘어서 지난 대통령 탄핵 때처럼 8표를 넘길 가능성도 있는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조금 더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일단은 제가 어제 좀 당에 물어봤을 때는 이 권한대행 탄핵은 그렇게 200까지 안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당에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야당 합쳐가지고 여당의 이탈표 포함해서 200명이 넘어가는 건데 네.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는 좀 우려들이 많은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권한대행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국정 혼란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거기까지는 좀 안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굉장히 좀 미묘할 것 같아요. 숫자 자체가 좀 아슬아슬해서 200을 넘길지 안 넘길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깔끔하게 처리하려면 이거 200표 넘으면 더 이상의 혼란 없다. 이런 그러면 뭐 입장인 말이 거고. 필요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태. 150일이냐 200이냐. 김준일 평론가. 예, 돌아가는 상황 어디 주목하세요? 일단 왜 한덕수 총리가 어제 오후 1시 반에 네. 이거를 긴급하게 이제 성명을 발표했느냐.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만약에 어제 그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리고 헌법재판 경우 이제 임명동의안이 통과가 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200표 뭐 이제 여당이 대거 들어가 가지고 이거에 찬성 투표를 던졌을 때 이거가 그 지금 주장을 하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를 계속 주장할 근거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시그널을 준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정치권 해석이 많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마라. 쉽게 얘기하면 여당. 그래서 이게 일종의 윤석열, 한덕수, 권성동 야합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야당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그냥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본인이 조금 우유부단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윤석열 내란에 손을 좀 들어줬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야당 측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요. 뭐 이제 잘 설명을 해줬는데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툼을 벌일 때 행정기관이 다툼을 벌일 때 그럴 때 최종적으로 이제 이거에 대한 유권 해석, 권한 해석을 하는 거는 헌재. 최종 법 해석 권한은 헌재예요. 그러니까 뭐 예.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하고 정치권이 왈가왈부 아무리 이래도 마지막은 헌재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뭐 탄핵도 그렇고 위헌법률 심판, 네. 정당 해산, 헌법소원 심판 뭐 이런 것들은 예. 다 헌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헌재가 마비됐을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이고 지금 그 가능성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리면 네. 이거는 한덕수 총리가 결국은 헌재를 사실상 마비시키는 길을 가려고 하는 국민의힘이 손을 들어줬다라고 보는 쪽이 좀 맞는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6인 체제잖아요. 예. 지금 SBS 단독 보도가 어제 저녁에 나왔는데 6인 체제에서 최종 결정이 불가하다라는 의견이 이미 헌법재판관이 한 명이 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됐냐면은 원래 6인 체제여도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원래는 7인이었는데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게 가처분 신청을 내 가지고 네. 이거 7인 안 돼 있는데 6인 지금 현재 6인인데 그럼 나 평생 그러면은 이거 거의 정지 상태로 가야 되냐 탄핵된 상태로 가야 되냐라고 하니까 인용이 돼서 다른 것도 지금 적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때 이제 6인 된다라고 나온 것에 준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예. 그런데 그 중에 어제 이제 이름은 안 밝혀졌는데 예. 헌법재판관 중에 한 명이 지금 3명이 공석 중인 상황에서 종국 결정까지 내리는 것이 헌법 정신과 합치하는지 확신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이미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아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심판이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그 6인 체제 자체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당사자가 헌법재판관 당사자가 이거 안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을 때 이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 6인 중에 반드시 4월 18일 네. 2명 문영배 이미선이 퇴임하지 않더라도 네. 그 중에 한 명이 거리가 됐을 때 지금 한덕수 총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임명 안 한다는 거잖아요. 5인이 되는 순간 이미 이거는 헌재가
마비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질병, 뭐 거리, 뭐 여러 가지 사고, 뭐 여러 가지 있고 스스로 사퇴할 경우에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무슨 말씀이신지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유기인으로 심리가 가능하고 탄핵 판결도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까지 입장이었지만 그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타나면 심리 자체가 안 열릴 수도 있단 말씀이고 혹은 열려서 최종 판단까지 났더라도 나중에 윤 대통령 측에서 파면 결정이 날 경우에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거 완전체 아니었잖아요. 라고 문제 제기할 경우에는 또 복잡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 거기에다가 게다가 이제 누군가한테 사고나 거리가 예. 발생하면 더 심각해지고 그리고 예정된 거지만 4월 18일에 2명이 사퇴를 하면은 지금 체제가 유지되면 6명에서 4명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또 이제 헌법재판소가 정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심리를 다 맞춰 놓을 수는 있잖아요. 예, 뭐 맞춰 놓을 수는 퇴임 있지만은 전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지금 그러면 국가가 거의 마비 상태가 될 수 있는 거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51명으로 만약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지금 뭐 동아일보나 여러 언론은 151명으로 지금 기준으로 할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한덕수 총리가 나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안 내려와 버리면은 이것도 이제 대혼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여하튼 간에 구인이라는 완전체 안에서 좀 안정적으로 재판하는 게 이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건 대다수의 의견 같아요. 근데 한덕수 대행은 내가 완전체가 싫다는 건 아니지만 여야가 이렇게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면 합의를 해오세요. 일단 기본 입장은 이건 것 같긴 한데 여야 합의가 지금 될 턱이 없는 분위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 총리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여야 합의는 언제부터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왜 뭐 그전에 거부권은 그럼 뭐하러 행사를 하셨으며 여야 합의가 해야 되는 사안이 있고 아닌 게 있고 지금 이거는 국가 기능 자체가 마비될지 아닐지인데 이거를 무책임하게 저렇게 뒤로 미루면은 이거는 뭐 지금 내란에 방조하고 있다 이런 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인터뷰 또 2부 뉴스게임 등등을 통해서 계속 의견을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계엄 포고령 윤희 수정. 무슨 얘기입니까?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서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전반적으로 내용 자체는 내란이 아니었다. 그리고 뭐 합법적인 절차였다. 이런 거에 초점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지금 수감 중인데 변호인단이 기자회견 열었어요. 그 핵심 내용 직접 듣고 올까요? 네. 국방부 장관의 지휘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용현 장관이 작성하였으며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포고령, 담화문, 계엄 선포문 등 계엄 관련 문건의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지휘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용현 장관이 작성하였으며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대통령이 문구 등을 수정한 것 이외에 실제 내용을 수정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통행금지 또는 통행 제한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장관 작성의 초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대통령이 국회의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이를 삭제 지시하였습니다. 어제 가장 주목이 됐던 게 요건데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이 자기가 포고령 초안 썼다. 요걸 얘기를 하면서 근데 거기에 원래는 국민들 통행금지령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그거는 삭제하라고 그러더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한 건 결국에는 이게 국민을 향한 것들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내란이 아니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또 두 번째로 짚어볼 게 체포 지시는 윤 대통령이 내린 적이 없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특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출입이나 의사활동을 막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초점이 뭐가 있냐면은 그건 완전 저 증언하고는 배치되는 거예요. 완전히 배치되는 거죠. 전화 받았다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사령관은 있고요. 끌어내리라고 대통령이 전화했다는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건 결국에는 지금 쟁점이 국회에서 갈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를 들어가는 거는 어쨌든 잘못됐다라는 게 다 인정하는 판단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다퉈보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체포조를 운영했다라는 거는 인정을 했는데
다만 체포 명단은 없었다라고 또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사람들의 증언들하고는 좀 배치되는 내용이에요. 명단이 있었다라고 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명단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환죄 관련된 외환 혐의 관련된 내용도 있잖아요. 그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나온 NLL 북의 공격 유도 이 네. 표현이 네. 이제 외환죄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해서 경찰이 수사도 확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이건 전혀 장관이나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다. 노상원과의 선긋기 발언도 있었어요. 네,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국무회의 절차가 정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김용현 전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한테 보고를 하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건의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전화를 총리실 쪽에서 여러 번 받으면서 해명을 적극적으로 실어달라고 했고 해명도 2차례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권한대행 쪽의 입장은 사전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네. 국무회의에서 얘기 들은 적도 없다 이거거든요. 이렇게 다시 해명이 나오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변호인단에서 다시 해명을 한 거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자리에 앉기 직전에 계엄 얘기를 총리한테 한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해명을 했습니다. 아, 그럼 국무회의 몇 시간 전에 한덕수 총리는 알았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권한대행 쪽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왜 갑자기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했으며 뭐 포고령은 자기가 썼다고 왜 그랬으며 대통령은 계엄 국민들 그 통행 금지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라는 얘기는 굳이 왜 했으며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통행금지 삭제해줬으니 그는 국민들이 감사해야 되냐 댓글들이 이게 주요였어요. 어유 감사합니다. 이제 다닐 수 있겠네요. 뭐 이게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 통행금지 얘기만 빼놓고는요. 12월 12일 목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앞두고 탄핵 그 표결 앞두고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전파 낭비를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 그냥 다시 틀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이게 제가 눈에 띄는 거는 이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바는 사실은 김용현을 옹호하다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계엄과의 불법 계엄과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오히려 되게 주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없는 사람, 그리고 체포조가 운영된 거는 사실이나 체포 명단은 없었고 이거는 김 전 장관의 김용현의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거의 할 정도로 이런 것은. 그러니까 정보사 수사 2단 결성을 지시했다는 점도 사실상 김용현 측은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 윤석열을 살려야지 나머지가 다 산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내용이 거의 진행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SNS에다가 또 본인의 입장을 조만간 밝힌다라고 하는 거 이것까지 더해 보면은 또 동일한 내용을 반복 주입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근데 어제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내가 포고령을 써가지고 아까 김용현 장관이 포고령을 써서 대통령한테 보여줬더니 대통령이 국민들 통행금지 그거는 빼시오라고 했다는 부분이 대통령이 이만큼 국민들 생각한 거다. 계엄이 국회 정치인들한테 경고하려고 하는 거지 국민들 불편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다를 강조하려고 얘기한 건 알겠는데 그걸 얘기하는 바람에 그 포고령 작성에 윤 대통령도 개입했구나. 적극 개입했구나. 요걸 입증하는 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 포고령은 어떤 포고령이냐면 내란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계엄을 넘어서 내란죄에 해당하는 문구가 들어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그래서 집중하고 있는 포고령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전공의들도 잡아가라고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있고 정치인들 정치활동 못하게 하는 거 뭐 이런 것이 다 들어있어서 그게 지금 내란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 감싸려고 한 기자회견이 오히려 윤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로 또 끌어들이는 기자회견이 된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사실 이 궤변이 뭐 어디까지 합리적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본인들은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니 그 내용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되거나 아예 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접근하려는 걸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주장한 내용과 거의 사실상 일치한다. 뭐 요게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볼까요?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